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2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간판 씬스틸러 간신 박광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간신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조선 좀 생활사 위주로 살펴보다가 네. 이제 오늘부터는 잡다한 간신 사전이라고 해서 간신 사전이 잡다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일 인명 사전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어쨌든 조선의 좀 간신들을 한번 만나보는 간신배 투어를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네. 제가 선생님께 그 대표 간신들을 몇 명 추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뭐 선정 과정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일단 어려움이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이 간신으로 지목된 분과 관련된 집안들. 그래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집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역사 사실 속의 그 인물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 자료의 등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그 공통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위치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선택적인 위치가 아니라 결국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안 좋아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를 믿었던 여러 주변 사람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그가 간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간신을 추려봤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오늘부터 말씀드릴 간신에 대한 몇 명의 이야기는 아마 일단 그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봤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라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간의 평가하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렇듯이 그 인물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또 이제 저와 또 구독자 여러분이 나름의 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간신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예전에 저희가 그 전기수 이야기할 때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그 한 전기수가 임경업전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 사람이 임경업을 모함하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한 청중이 과몰입을 한 나머지 그렇습니다. 그 전기수를 살해했다. 그렇죠. 이런, 그리고 네. 그 임경업 장군이 이제 죽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장살, 그러니까 곤장을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과도하게 몰아붙여서 주변에서는 오히려 말렸습니다. 네. 임경업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오히려 지금 신기원의 역무하고는 벗어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때려야 된다. 때려라 해갖고 실제 죽였던.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그 인물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자점. 자점. 김자점입니다. 아하. 김자점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에디터한테 김자점은 삶에서 통틀어 3번 배신을 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던데. 보통 이제 그 간신이라고 뽑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해서 배신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자점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자신의 동료들을 배신을 합니다. 동료.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왕을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 점점 커지네요. 그렇죠. 스케일이.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네. 이제 3번 배신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배신은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배신했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배신했는지 요것도 조금 어떤 이제 들어보시고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속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잊게 되는데 김자점이 그 경지에 도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인물이죠. 좀 아리송한 궁금증을 안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자점 어떤 왕 때 신하인가요? 김자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조의 페르소나. 페르소나입니까? 그래서 인조를 빼고 김자점을 얘기할 수 없고 김자점을 빼고 인조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자점은 조금 이해하기 쉬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김자점의 첫 시작 역시 인조와 함께 시작합니다. 인조가 처음 역사 속에 등장한 거는 인조 반정. 그렇죠. 광해군을 몰아내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검정에서 막 이제 칼 씻으면서 저 창의문으로 넘어갑시다. 라고 할 때 이 김자점도 거기에 동참을 했던 인물이었고요. 자연스럽게 인조가 왕에 즉위했을 때 네. 공신 1등의 책봉이 됩니다. 그런데 김자점은 놀랍게 이때 네. 벼슬이 없었습니다. 벼슬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생 김자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도 인조 반정에 가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이제 김유라든지 이기 같은 인물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군대를 끌어 모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지는 않은 군대지만 그 군대가 창덕궁을 침범하면서 결국은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되는데 네. 김자점은 유생이잖아요. 네, 네. 혈혈단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네. 김자점이 무슨 공을 세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김자점은 어마어마한 공을 세웁니다. 아, 그래요. 바로 뭐냐? 네, 어떤 공? 바로 뭐냐면 네. 이 마지막에 이 능양군이 그렇게 인조가 네. 반정을 즉위하는 과정에서 네. 이 첩보가 광해군에게 들어갑니다. 아, 저희 최근에 첩보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아, 당연히 들어가죠. 네. 여기저기에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사실은 인조 반정도 중종 반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느슨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쟤네들 뭐 하는 거지? 심상치가 않아.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그 첩보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네네. 그런데 그 첩보를 광해군에게 전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그 유명한 김계시라고 하는 개똥이라고 하는 상궁이었어요. 아, 들어봤어요. 근데 이 상궁과 이 김자점이 네. 이미 네.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고 김계시에게는 아마 김자점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너 광해만 믿다가 아, 살 수 있겠느냐? 측근 상궁을 이렇게 약간 좀 회유시키는 역할. 그렇다면은 아. 네가 네. 살려면은 네. 양쪽 양다리를 걸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보통은 뇌물로만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대한 음모를 뇌물로만 무마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만약에 김계시가 완전히 광해군 편이라고 그러면 네. 저쪽에서 반정이 일어났던 첩보가 들어오면 그건 당연히 광해군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마 김계시는 네. 양다리를 걸치는 거 보여주고 네. 그거를 제안했던 인물은 김자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첩보는 유야무야 네. 사라지게 되면서 바로 며칠 뒤에 쿠데타. 사실은 그 다음 날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네. 이제 인조가 왕으로 즉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 인조로 볼 때는 김자점을 빼놓고 나를 얘기할 수는 없다. 아, 그래서 1등 공신이 됐군요. 그렇죠. 인조의 페르소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인조반정 성공하고 탄탄대로만 걸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세자빈 간택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인조의 미움을 사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젊었을 때 김자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인물을 평가를 할 때 네. 젊었을 때 그다음에 장년일 때 노년일 때 네.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가 수두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김자점의 간신의 모습은 작년 이후의 모습이고요. 청년 시절의 김자점은 네. 그래도 명색이 광해군한테 반대하고 네. 그리고 인조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얘기를 하고 이런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술수라고는 하지만 그건 사실은 그런 방식은 정치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들어갔던 거죠. 네. 그런데 인조가 국혼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세자빈을 간택하는데 서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서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인조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가 서인이 네. 지지를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네. 서인 빼고 다른 당파에서 그것도 반대 당파에서 만약에 여식을 드리게 되면은 그럼 우리 쿠데타는 뭐가 되느냐? 김자점은 당연히 서인 쪽이었겠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서인 쪽에서 여론이 형성되니까 이제 그 총대를 맨 게 바로 김자점이었던 거죠. 총대를 메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니까 아, 예. 이제 인조가 짐작하시겠지만 속이 이렇게 넓은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아니지 그런데 김자점이 손 들고 아닌데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너 가. 그래서 귀양 갑니다. 아, 결국 이제 간택은 포기하지만 그렇죠. 일단 찍었군요. 네. 그래서 김자점을. 이제 처음에 인조와 같이 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김자점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밝히는 어떤 그 강직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조와 자그마한 충돌, 요 정도는 자그마한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다시 불러다가 듣자 하니 김자점이 네. 이제 보니까 집안이 좀 있으니까 음서로 이제 관직에 올라가거든요. 아, 음서로. 네, 그런데 약간 친인척 낙하산 느낌 아닌가요? 음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공식적이에요. 아. 지금은 우리가 낙하산 그런 비공식적이지만 네. 그때는 뭐 이품 이상의 벼슬을 잇는 집안에서는 음서로 많이 들어갔으니까 과거를 밟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직에 올라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듣자 하니 김자점이 뭐 그 군 관련된 업무를 잘 본다더라. 네. 그래서 병조에 취직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병조에 인사 관련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김자점의 탄탄대로를 겪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아, 그렇습니다. 이후에 김자점은 모두 네. 그러니까 군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게 되면서 네. 자신의 지위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병조 자랑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잠깐만, 지금 배신이 한 번 나온 건가요? 요거는 뭐 배신도 아니고요. 아직 배신 한 번도 안 나온 건가요? 요거는 그냥 네. 이제 자기 주장을 하다가 앞으로 3번 더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언제 그래서 배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됐는데
아 잠깐만 우리 다음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김자점이 이름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얽혀 있다고. 이름이 뭐, 좀 특이하게 들려서. 그러니까 이제 뭐 김자점이 꿈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김자점을 낳았던 아버지가 네. 그 꿈에서 이제 뭐 그 진해하고 싸워요. 그래서 진해의 피가 얼굴에 튀었는데 그때 그 이후에 김자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진해. 그래서 김자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온 그러니까 이제 설화. 예, 정식 기록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연려실 기술 이런 데 나온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해의 꿈을 꿔서 또 여기저기 그 발을 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김자점의 삶에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정묘호란이 벌어져요. 청나라의 전신인 후금이 조선을 침입했던 정묘호란이 벌어지고 나서 김자점이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네, 이제 군무를 맡게 되는데요. 네, 네. 실제로 1627년 이전에 이괄의 난 때도 1차적으로 김자점은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정묘호란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사 업무를 맡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인조를 강화도까지 모시고 가는 일행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조하고 그 전에도 친했지만 다시 한번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겼고 그러네요. 사실은 이게 이제 김자점과 인조에게는 네. 서로 묘한 그러니까 나중에 안 좋은 기억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요? 이 정묘호란은 조선으로 볼 때는 별다른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성공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정묘화약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부터 조선은 동생, 네. 청은 형. 요 정도로 결정이 정도는 됐기 때문에 선방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네. 향후에 이제 인조는 뭐 이제 그 청의 어떤 공격이라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김자점 역시 이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을 세웠으니 이제 나중에 군무를 맡아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여기저기 이제 군 일을 맡게 되다가 병자호란 직전에는 우리나라 그 육군을 총괄하는 도원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육군을 총괄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원수 하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권율을 떠올리는데 그 지위에 한 포스타? 포스타가 아니라 사실 이쯤 되면은 이제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문관이 이제 보통 떨어지니까요. 예, 예. 도원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군무를 맡게 되면서 병자호란을 준비하는 맡게 되는 그런 과정에 오르게 됩니다. 잘 나갔네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병자호란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뭐 같은 전쟁인데도 정묘호란 때와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정묘호란 때는 앞에서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가서 정묘화약을 맺게 되는데 이 병자호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그 청나라 부대가 그 한양 도성 바로 직전 앞에 떨어졌을 때 원래 인조의 계획은 그러니까 먼저 전날 보냈던 복림대군 이하 대신들과 함께 강화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강화도로 먼저 전날 보내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인조가 위패를 좀 챙겨라. 정묘 위패를. 그래갖고 좀 오후까지 늦어져요. 그런데 그때 이미 마부대가 이끄는 선발대가 도성 앞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네. 그럼 우리 강화도로 못 가니 남한산성으로 갑시다. 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구나. 이 전쟁의 어떤 판세가 완전히 바뀌는 네.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남한산성에서 이 인조가 항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남한갑이라는 분이 있었던 병자록을 보면 네. 거기에 식량 관련된 기록이 나와요. 식량. 예, 그래서 10며칠이 지났을 때 처음에 쌀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 남았느냐. 요거를 n분의 1로 계산을 해보면은 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는 50일 정도의 군량미만 있었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예, 50일 만에 항복합니다. 정확히 그렇죠. 그러니까 49일이기도 그치. 하고 50일이기도 하고 네. 계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강화도는 이 식량이 군량미가 계속 리필이 되는 동네예요. 아 그래요? 예. 왜죠? 지방에서 네. 모든 세곡이 강화도에 배 타고? 멈췄다가 원래 한양으로 들어가는데 청구는 수군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강화도로 들어오는 그러네. 군량미는 계속해서 보급이 된다 그러면 네.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 거고요. 청은 조선을 일단은 겁박해서 항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네. 조선 전체를 점령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과의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강화도로 갔으면 이것도 정묘화약과 똑같은 네. 예를 들어 병자화약 뭐 이런 방식으로 됐을 텐데 네. 요 하루를 놓쳤어요. 놓쳐서 그런데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이 하루가 네. 누가 잘못한 거냐? 김자점입니까? 그렇죠. 김자점이라. 김자점이 뭘 했길래
그러니까 김자점이 이제 도원수로서 평안도 일대에 가 있었는데 네. 평안도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그 군세를 파악하는 정보들이 이제 속속들이 도원수로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도원수에게 도착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이제 내용 등이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청이 곧 쳐들어온다더라. 아니면 또 청이 뭐 쳐들어오지 않는다더라.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도원수는 뭐냐면은 네. 사방에 파발을 띄워서 네. 그 정보망을 띄워서 지금 채타민이라고 하는 조선 전기에 있었던 스파이를 띄워서라도 지금 청이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휴민트. 예, 그런데 이때 김자점은 소수의 정보를 바탕으로 쳐들어오지 않는다. 아 그래요?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 자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도원수가 이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 네. 바로 밑에 이제 의주에 임경업이 있었거든요. 네. 이상하다 임경업이 볼 때는. 근데 임경업도 어쨌든 도원수가 주는 정보만 가지고 있으니까 둘 다 네. 사실은 안에서만 지키고 밖에 길목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상황에서 선발대가 이 라인을 통과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청의 선발대가 그렇죠. 아, 네. 청의 선발 부대가 여기를 통과해 버리니까 네. 조선의 방어선을 통과해 버리니까 갑자기 도원수의 부대가 청의 부대를 쫓는 형국이 된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서서 하루 이틀만 잡아줬으면 아, 그러면 도성에 있었던 그 임금의 그 행렬은 네. 강화도로 들어갔을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자호란은 결국은 인조의 항복으로 끝나게 되니까 네. 이제 병자호란이 끝났을 때 네. 이제 소위 책임을 말하는 물어야죠. 농공행상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잘했으면 농공행상을 하지만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 누군가를 벌을 줘야 되는데 문제. 예. 김자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배신으로 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냥 판단 미스 느낌 아닌가요? 예. 그렇지만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국가의 직에 있는 사람이 네. 그 직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네. 그것도 일종의 배신이라고 봐야죠. 다만 일배신 여기서 여기 치는 일배신은 겁니까? 아직 아닙니다. 아 일배신 아니에요? 아, 뒤에 세 개 아직 남았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예. 삶이 아주 예. 네. 굉장했네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뭐 어디 그래서 의뢰라도 이제 가나요? 처음에 이제 인조는 어떻게 보면 김자점을 보면 지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어떤 그 공세를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귀향을 보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김자점이 이제 귀향을 갔는데 네. 이제 그 상황이 몇 년 사이에 이제 뒤집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인조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주하파 척하파가 있잖아요. 네. 병자호란을 가만히 보니까 인조가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만약에 척하파가 계속 싸우자고 얘기를 했으면은 네. 자기네들이 전쟁 앞장서야 되는데 전쟁에 앞장선 건 주하파거든요. 아, 그렇군요. 최명기를 포함한 주하파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척하파가 이제 책임을 질 줄 알았는데 네. 척하파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보고 항복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인조 보고? 네. 그래서 그래서 유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임금이 어떻게 적한테 머리를 숙이냐. 이거 보게. 이거 입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조가 여기에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거 척하파를 몰아내니까 네. 이제 인조 주변에 사람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조가 부득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하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김자점? 김자점을 다시 끌어모아서 네. 요직에 앉히게 되니까 네. 이제 김자점이 들어왔던 얘기를 들으니까 네. 많은 대신들이 난 그럼 인조 옆에 못 가. 아. 그러면서 결국은 인조 옆에 사람들이 더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희 예전에 그 박광일 선생님과 소현세자 독살 미스터리와 인조 이야기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때 이제 소현세자 부인이었던 민회빈 강씨도 죽임을 당한다 알려주셨는데 그때 앞장선 사람도 바로 김자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김자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조하고 네. 손발을 맞춰 나가는 과정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현세자의 죽음까지는 인조가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소현세자가 죽게 되면은 본인이 싫어했던 세자 빈이 어떻게 보면 수렴청정을 손주들을 옆에 두고 소현세자 아들들을 왕에 올려놓고 네. 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민해빈 강씨는 사실은 죽인 걸로 보거든요. 네. 그런데 손주들 다 멀리 보내버리고. 손주들을 이제 귀양 예, 보내는 건 예. 그 다음 이제 일이 되는 네. 거고요. 그런데 이 일을 음, 신하들한테 상의를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지 않냐? 음, 세자빈 잘못한 것 같지 않아? 음. 나 독살하려고 했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펼치는데 옆에 대신들이 뭐래 이런 표정이었던 맞아, 그때 그랬어요. 예, 예. 네. 아니 임금님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세자 죽었으면은 당연히 세 손을 그 다음 자리로 올리고 그렇죠. 예. 이래야 되는데 이 민해빈 강씨를 싫어했던 인조가 볼 때는 복림에게 둘째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었던 거죠. 네네. 이걸 멀리서 보고 있던 김자점이 네. 임금의 뜻이 기회다, 기회다. 이제 여기서 예전에 강직했던
청년 시절의 김자점은 사라지고요. 아. 임금의 비위를 마치는. 그래서 입안의 혀처럼. 네. 그러니까 인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인조가 답정너를 원하면 내가 그 그렇죠. 답을 말해주겠다. 그래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네빈 강씨가 뭐 독을 탔다더라 하는 이 에피소드를 뒤에서 조작했던 인물이 김자점으로 보입니다. 그 전복이었나요? 그렇죠. 뭐 전복이 독을 네. 탔다. 뭐.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상황에서 이제 물증까지 나온 상황이었으니까 미네빈 강씨가 처형을 당하고 네. 그 손주들은 제주도로 귀양 보내는 건 역시 아. 김자점이 앞장서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김자점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또 인조는 김자점이 없으면은 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때 그 수연살펴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진짜 욕이 여기까지 나올 뻔했는데 원래 그 이거- 연결고리에 김자점이 있었구만. 편집 안 됐나요? 아하. 욕하신 거? 아, 야, 무슨 말씀하시는? 아, 큰일 날 말씀하고 계시죠. 예. 프로입니다, 저는. 네. 예. 그럼 김자점 지위가 더 높아졌겠네요. 지위가 뭐 더 높아지고 그래서 영의정까지 이제 올라가는. 영의정? 네. 와. 그래서 인조 말년에는 이제 영의정까지 가게 되지만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몇 개의 사건을 더 겪게 되긴 합니다. 아, 그래요? 바로 이제 임경업, 심기원. 뭐 어떤 그러니까 이제 심기원의 옥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심 누구요? 심기원. 심기원. 이 심기원이라는 인물하고 김자점은 경쟁 관계예요. 둘 다 인조 반정 당시 유생이었고요. 네. 둘 다 군과 관련된 업무를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 당시에 김자점은 도원수였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참모총장이었으면은 수도방위 사령부는 이 심기원이었어요. 근데 둘 다 별다른 역할을 못했던 거죠. 아,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심기원의 옥사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찬스다. 나의 라이벌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옥을 키웠는데 네. 여기에 김자점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카드가 나타난 겁니다. 아, 어떤 카드입니까? 임경업이에요. 어. 왜냐하면 임경업이 사실은 이제 조선의 군인이었지만 굉장히 명을 숭상하고 청을 싫어하는 인물이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청의 요청을 받아서 명군을 공격할 때도 이 임경업이 앞장서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임경업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네. 명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아, 임경업 장군이요? 네, 명으로 망명을 해버리게 네. 되는데요. 근데 명에서 활동을 하다 결국 명이 망하니까 다시 이 임경업을 조선으로 송환을 합니다. 요 송환을 한 상태에서 신기원의 옥이 일어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임경업을 그러니까 배를 태워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심기원이고요. 네. 임경업이 간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연락을 하냐면 자기 옛 상관 김자점한테 저 명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기원은 이 임경업을 보냈고 김자점은 이 임경업이 간다는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네. 숨긴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임경업이 드러나게 되면은 심기원이 만약에 죽게 되면은 네. 자신도 죽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먼저 이 심기원이 임경업과 관련된 일로 일단 임경업을 잡아오고 사실은 네. 임경업은 조선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잖아요. 청에서는 늘 그렇죠. 부릅뜨고 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임경업이 김자점 얘기까지 해버리면은 네. 김자점도 몰락하잖아요. 네. 뭐 얘기하기 전에 매를 때려서 죽인 거죠. 이게 정기수에 나왔던 그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임경업을 죽여서 사실은 자신의 뒷탈을 없애버리는 상황이 이 심기원의 옥사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그 동료를 배신한 사건. 그렇죠. 이게 동료를 첫 번째 배신한 배신이구나. 이 동료를 배신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 공신으로서의 심기원, 자신의 병자호란 당시에 같은 어떻게 동지였던 그런 어떤 임경업을 배신하는 사건이 네. 여기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과몰입할 합니다. 임경업 장군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이제 가서 뭐 정기수를 그렇죠. 열받죠. 네네네. 열받죠. 예. 근데 지금 배신 하나 나왔잖아요.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김자점의 이제 활동들이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김자점이 인조의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복림대군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세자로 삼고 네. 이제 인조가 죽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김자점은 묘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내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위험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왜냐하면 복림대군을 내가 세자를 만들었잖아요. 아까 그 미네빈 강씨. 그렇죠. 만약에 미네빈 강씨를 죽이지 않았으면은 네. 그러면 그 세손인들이 세손 중에 한 명이 세자가 됐을 거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말 되네. 내가 복림을 만들었는데 프레임을 또 그렇게 짜는구나. 그러니까 예. 이제 김자점은 반신반의한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되는지 나서야 되는지 내가 간신이야 충신이야 정체성의 그렇죠. 혼란이 왔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간신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음. 일단 자기 스탠스를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종의 스탠스가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효종. 왜냐하면 인조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어느 누구도 신하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아. 말 그대로 네. 적폐였어요. 아.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 인조를 왕에 올렸던 서인의 영수라고 하는 송시열, 송중길, 김집. 인조가 왕이야? 아.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효종으로서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문제는 효종은 이들을 끌어오지 않으면 네. 자신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끌어옵니다. 이들이 끌어오니까 그러니까 인조 정치를 청산할 상징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게 김자점을 김자점을 뽑힌 거죠. 처단. 그렇죠. 김자점 처단 쪽으로 슬슬 분위기가 몰려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김자점 처단으로 슬슬 분이 몰려가니까 김자점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분이 우리가 간신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무능과 네. 굉장히 영리함 속에서 굉장히 영리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 사람을 간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굉장히 머리가 잘 머리 돌아가는 좋아. 사람이니까 예. 이 분위기 파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효종이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효종도 이 딜레마인 거예요. 네. 만약에 김자점이 죄가 있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인조 정치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고 김자점을 살리자고 한다 그러면 자신의 새로운 정치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자점을 어떻게 처리할까? 요 분위기에서 김자점이 선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공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뭐냐면 예. 감히 나를 쳐? 네. 요런 느낌이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어. 그래서 청에 이미 이제 친청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자점은. 네. 네. 그러니까 청과 역관이 다 있었던 이형장이라고 하는 네. 역관을 통해서 그 인조 무덤에 그 이제 조선 왕릉을 보면은 표석은 이건 예. 영조 때 세우는데 아. 그 왕릉 안에다가 지석을 넣습니다. 아, 예. 이 사람의 뭐 업적과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걸 넣었는데 네. 그 지석의 문장은 실록이라든지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네. 숭정이라는 명나라 연호가 적혀 있어요. 아, 인조의 지석에. 네. 조선에서는 청나라와의 문서를 그럼 이거 제외하고는 청나라는 되게 안 좋아할 만한 내부 포인트인데. 문서는 전부 다 명나라 그 연호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카피해 가지고 네. 잃은 겁니다. 아, 예전 보래요가 아니라 여기 지석 좀 보래요. 예. 그러니까 시계에서 네. 효종과 현재 집권 세력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카드인 거죠. 이간질을 했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까지 청은 그러니까 효종 현종 영관까지는 네. 청은 늘 사신을 보내서 네. 통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사신단이 아니라 네. 일종의 압수수색이 들어와요. 아, 청에서 사신을 딱 보내서 그래서 압수수색을 들어와서 문서 다 내. 네. 그다음에 누구누구 편집글 다 내. 네. 그다음에 사람들 불러다 신문합니다. 어, 그런데 이 내용이 딱 들어가니까 당연히 청에서 바로 사신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이시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네. 이 문제를 유야무야 했지만 네. 정부는 발칵 뒤집힌 거죠. 어, 그러니까 김자준 뭐지? 네. 가만둘 수 없겠다. 요 상황이 이제 조금 더 커졌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배신. 왕을 배신한 겁니다. 아, 그럼 이게 나라를 배신한 게 나라를 배신한 건 또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네. 왕을 배신한 것과 나라를 배신한 그렇죠, 건 그 다음 문제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나라를 배신한 걸로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네. 결국은 이렇게 이제 압박이 강해지니까 네. 김자점은 역모를 꾀한 걸로 보여져요. 아, 역모까지 합니까? 네, 원래 이제 자기 손주가 이게 간신 코스의 인조의 그 딸 필수거든요. 그 예. 옹주와 혼인을 했던 네. 외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권력이 점점점 높아졌는데 이 그 조기인이라는 그러니까 인조의 그 후궁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조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왕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발각이 된 거예요. 네네. 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끈앞으로 쭉 따라가다 보니까 네. 김자점의 손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손주에 대한 기록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손주의 아버지 김자점의 아들이었던 김식에게 연결이 됐던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역모랑 연결이 됐다는 고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결국은 봐야 돼요, 이거? 이 사건. 이 사건은 네. 그러니까 통살적으로는 김자점이 역모를 꾀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네. 당시 여러 자료를 보면은 김자점이 역모를 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뭐 뒤집어 쓴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모를 만들어낸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끝까지 저항을 했고 김자점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아들을 앞세워서 역모를 한다 그러면 효종을 뒤집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만큼의
이익이 있느냐라는 건데 이건 이익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압박을 받았다는 점에서 반발은 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네. 정황 증거는 있지만 정황 증거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정황 증거가 없으니까 효정이 불러다가 국문을 해요. 네. 처음에는 아들, 그다음에 손주, 그다음에 김자점을 불러다가 국문을 해서 결국은 자복을 받아내게 되면서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김자점은 능지처사. 아, 능지처사를 당합니까? 네, 능지처사를 당합니다. 이 능지처사를 당하는 것도 사연이 있는데요. 네. 심기원이 죽을 때 아까 역모를 일으켜서 임경학과 관련돼서 죽을 때 사실은 사약 정도로 끝내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마 심기원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아. 김자점이 능지처사로 돌려놓습니다. 괘씸죄 적용. 네, 그런데 그 능지처사가 다시 김자점에게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역모를 꾀했다면은 왕을 배신한 것이 되는데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견해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표정으로 볼 때는 여기서 이걸 역모로 처리하지 않으면 김자점을 처리할 수 없었을 거고요. 거꾸로 보면은 김자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간신들이 그런 것처럼 네. 버림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 진짜 이런 치열한 삶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 두 번은 명확하게 김자점이 배신을 했지만 마지막 장면은 어떤 면에서는 효종과 그 세력들이 김자점을 배신했다라고 볼 그렇게 수도 볼 여지도 충분히 좀 있어 있는 보이네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간신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기대는 거는 왕이지만 네. 그 왕이 자신을 배신하는 순간 그 간신은 또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점 이런 것들도 간신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간신 염두하고 계신 분들 예, 명심하세요. 네. 근데 뭐 나라를 배신했다는 그 이력은 확실한 뭐 사실이기 때문에 변명의 그렇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네네네. 선생님도 저희 어느 날 뭐 하차하고 동시간대 프로 나가고 뭐 이런 행동은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차를 시키실 거고. 아니 아니, 뭐 이거- 그렇게 역공을 하시네. 예. 그러니까 그래요? 이 김자점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네. 결국 김자점이 간신이긴 하지만 그 간신을 키운 사람은 인조죠. 인조다. 네, 인조가 없었으면은 김자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간신의 이름 그리고 간신의 악행을 네. 드러냈을까? 만약에 소현세자가 죽고 그러네요. 나서 생각해보니까. 네. 세자빈을 불쌍하게 여겼다면 네. 또 김자점이 머리를 가만히 벗어 그럼 소현세자빈, 민해빈 강씨와 그다음에 그 손주들을 밀어서 자신의 권력을 거기서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좀 가장 악한 행동 중에 하나는 사라졌을 텐데라는 그러네요. 생각. 그러면서 결국은 간신의 핵심은 왕입니다. 왕이다. 예, 네. 왕이 잘하면 좋은 신하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간신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박광일 선생님과 일생을 거쳐 3번이나 배신한 혹은 뭐 2+알파 정도 배신하는 그렇죠. 간신 김자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